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11월 27일이고요. 오늘 녹화일의 네 번째 주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팀이 시즌 초에 갑자기 되게 맹렬한 기세로 치고 나가면 꼭 소환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과연 그 15-16 시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즌 최다승 경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는데, 올 시즌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즌 초에 꾸역승을 좀 많이 해서 이 팀이 여러모로 견제를 받는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쉽지만은 않은 시즌이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일각에서 하기도 했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서부지구 1위는 물론이고 정말 골스의 최다승 기록을 한번 경신해 볼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저희가 항상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건 굳이 이 기록을 깰 필요는 없으나 팬들이나 어떤 구단의 역사에 어떤 그 남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르님, 나중에 질문할까요? 어떻게 어떤 거를 아니 그냥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기세 지금 좀 총평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18승 1패 오늘까지 이겨서 18승 1패인데, 일단 17승 1패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NBA 공식 공홈에 올라온 게시글이 17승 1패로 시작한 팀이 이제 총 4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클 조던 95, 96 시즌 72승 시즌이랑,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가 02-03 시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15-16 시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겨서 이제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초반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OKC를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 칭찬 얘기밖에 없으니까, 보면은 뭐 시스템도 확실하게 수비 시스템, 공격 시스템 갖춰져 있고, 확실한 전술적인 철학, 뭐 이제 완전한 수비로 가두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트랜지션을 가져가고, 그래서 좀 제가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현재 사실 리그가 굉장히 공격이 웬만한 팀들은 거의 115점 이상, 120점 이상을 기록하는데, OKC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00점대 초반 104밖에 안 되거든요. 리그 압도적 1위고, 그리고 평균 실점이 105.7점. 그 오늘 경기 빼고 얘기입니다.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트렌드에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데인 마크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팀 자체가 상대의 공격 옵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농구의 역사책을, 강팀의 역사책을 쓴다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팀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가. 그렇죠. 뭐 리핏을 노리는 팀이기도 네. 하니까. 네. 위원님은 좀 올 시즌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기록적으로 보면 지금 18승 1패, 승률이 9할 4푼 7리예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7승 1패를 기록한 팀들 얘기를 했는데, 95, 96 시즌 시카고 불스하고 우리가 그 15, 16 골든 스테이트를 최고의 팀으로 꼽잖아요. 근데 그때 골든 스테이트는 24연승인가 개막 이후에 했죠. 네. 근데 시카고 불스는 17승 2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졌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페이스가 더 좋고 중간에 딱 걸쳐 있는 정도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홈에서 9승 1패, 원정에서 9승 홈에서 9승 0패, 원정에서 9승 1패, 상당히 성적이 좋고요. 1패가 포틀랜드 원정에서 2점차 패배인데, 그것도 2점차 석패였고 이틀 연속 경기였을 때예요. 네. 게다가 지금 팀의 간판 스타 중에 한 명인 제일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도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기록적으로 볼 때 그 96 시카고 불스는 그때 넷 레이팅이 13.4,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는 10.7이었습니다. 근데 16.9예요. 16.4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역대 1위입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이게 끝까지 이어질 거라 보진 않지만, 제일런 윌리엄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디플렉션 당연히 23.3으로 리그 1위고, 페이스가 5위, 오펜시브 레이팅 4위, 디펜시브 레이팅 1위, 넷 레이팅 1위. 지난 시즌도 역대급이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 넷 레이팅이 12.7이었는데 올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3.7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비력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 팀의 장점은 당연히 우승하면 메타를 선도하는 거잖아요. 네, 뎁스 엄청나게 있고, 빅 라인업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텐슈타인과 홈그랜을 같이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 둘을 빼버리고 제일런 윌리엄스를 센터로 쓰는 극초 스몰 라인업을 쓰면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가 되야 되는데 수비가 기본적으로 되고,
클러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SGA라는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대급 팀에 뭐 꼽혀도 선택이 없다.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한다 그러면 2연패에다가 역대급 성적을 낸다면은 역대급 팀에 들만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뭐 약점을 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유일한 약점이 로스터가 좀 젊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지난 시즌 우승을 통해서 선수단 전원이 경험치를 먹었기 때문에 정말 약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이덥 딜레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농담입니다. 그냥 빠져 있을 때 잘 나가면. 네, 그러니까 약점이라면은 네.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성장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준다는 거죠. 결국은 세컨 와이프런도 있고 이래서 어린 선수들 지금 뭐 케이슨 워러스나 뭐 아니면 지금 AJ 미첼이나 이런 선수들 중에 결국은 떠나보내야 되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픽을 또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못하더라도 또 미래가 보장이 되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게다가 픽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 팀 아닙니까? 잘 써서 좋은 애를 데리고 오는 걸로.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오클라호마 시티의 시대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그 CBS 스포츠에서 그 제가 실제 그 기사로도 썼던 건데 그 세컨 에이프론 현재 이제 CBA의 세컨 에이프론이 그 썬더의 어떤 상대 팀들은 막고 OKC를 오히려 돕고 있다 그런 형세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이덥이랑 홈그랜 다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9년도까지인데 물론 OKC 세컨 에이프론도 OKC를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그 세 명의 주축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뭐 돌트라든지 카루소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드래프트권을 이용해서 수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선수들은 주변 선수들은 갈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OKC를 견제해야 될 나머지 팀들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2-3년 내로 다 셀러리가 꽉꽉 막혀서 오히려 OKC가 더더욱 더 잘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20년대까지는 거의 OKC가 압도적인 1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왕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이제 레이커스가 따라붙는 형세겠네요. 네. 그렇죠. 돈치치를 그때까지 르브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 아까 이제 역대급 페이스를 보여줬던 팀들 얘기하셨잖아요. 한 5팀 정도. 9596 시카고 얘기하셨고 0203 댈러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1516 골스 그다음에 지난 시즌의 클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인데 공교롭게도 시카고 빼고는 우승에 실패한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결말을 좀 맺은 것 같아서 과연 그 잔혹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잔혹사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깰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건 가십거리이긴 하지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굳이 뭐 깰 그 어떤 동기부여는 없지만 그래도 뭐 주전들 다 휴식 줘가면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 73승 기록 좀 깨질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저는 만약에 깨려고 도전을 한다면은 깰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오히려 그 골든스테이트처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막판에 골든스테이트가 73승을 하려고 달렸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도 있었고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도 기록에 연연하기보다는 최후의 결국은 목적은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 우승을 위해선 기록도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 홈구장에서 하나 둘씩 피켓이 걸리고 뭐 73승 뭐 D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론이라는 게 그게 팬들은 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영광적인 일이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뭔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이렇게 좀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혹시 롤 보시는 분들은 기억할 텐데 올해 젠지가 역대급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전지가 우승할 것 같은데 4강에서 떨어졌어요. 결국은 우승은 4번 시드인 T1이 우승하거든요. 기록에 연연할 필요 없고 또 우승을 해본 놈들이 우승을 한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큰 경기 유관력이라고 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유관력이 생겼어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제 특히 SJ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할 걸 다 했죠. 파이널 MVP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이 다른 거에 도전을 하려면은 2연패하고 3연패 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즌 막판에 잘하면 74승도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무리하고 달리다가 플레이오프에서 그르칠 수 있다. 그 예를 골든스테이트가 그랬잖아요. 딱 2연패 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73승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73승하고 우승 못했으니까.
그런 프레스티가 아니라 위원님이 지금 그 GM 자리에 있어요. 단장 자리에 있어. 그러면 이거 깨라고 합니까? 아니면 좀 쉬엄쉬엄 해 이렇게 오더를 좀 내리실 성향적으로는 저는 73승에 아예 도전하지 못하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한번 엎어뜨리게 얘기할 것 선수 같은데 보내고 막 약간 엎어뜨린 거 SJ 좀 잠깐 좀 쉬어라 너. 예. 근데 감독이 약간 불통이야. 나 73승 깨야겠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독 자르고 내가 내려가야죠. 근데 1위 감독을 자를 명분이 없잖아요. 불화설이 있다 해야지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그 미르님이 반대로 좀 73승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좀 주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르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가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흘러가듯이 살아라. 근데 흘러가듯이 제가 저보다 어르신들을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긴 얘기지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리그가 좀 양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좀 확실히 동부나 서부나 좀 그 리그 성적을 포기하는 팀들도 좀 있고 그 실질적으로 OKC를 잡으려고 하는 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리그에서 상대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OKC를 잡으려고 그 진지하게 나오는 팀이 있을까? 만약에 강팀들 입장에서도 그 덴버나 휴스턴이나는 잡으려고 할 거고 레이커스도 충분히 도전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레이커스 그때 50점차로 한번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날 것 같고. 50점에 깨졌기 때문에 한 번은 최소한 1승을 거두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에 좀 동의하는 게 미르니 의견에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74승을 하든 5승을 하든 나머지 팀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우리가 전략적으로 OKC는 쉬어가자라고 오히려 팀들이 약간 그런 모양새를 좀 내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부 컨퍼런스랑 이제 동부 컨퍼런스가 사실은 약간 꿀 아니겠습니까? 서부 컨퍼런스 팀 입장에서. 혹시 많은 동부 그 컨퍼런스 팬들한테 싸잡아서 비아냥거리는 건가요? 저도 동부 컨퍼런스 소속 팀 맞네요, 팬이고. 맞네요. 네네. 네, 뭐. 그리고 작년에는 그나마 클리블랜드라는 그 같이 나가는 팀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디트로이트가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진 않고 확실히 서부에서 진짜 경쟁자들 4경기 하는 거 그거만 어떻게 한 3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동부 팀들 한테 작년에 딱 한 번 졌거든요. 클리블랜드한테만 지고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74승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만에 하나 시나리오를 쓰자면 워리어스처럼 시즌 막판에 도전하는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막상 75승 얘기가 나오려면 오히려 되게 한 3-4경기 앞두고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경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정말 위원님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아니라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 95, 96 시즌에 69승을 넘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69승을 넘기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72승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경기는 쉬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건데 골든스테이트는 그걸 깨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74승까지 가려면은 막판까지 노력을 안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도전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좀 더 여유를 둘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그때는 95, 96 시즌에는 2개 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깔아주는 두 팀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오클라호마 시티를 잡으려는 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2경기, 3경기 잡히지 않을까요? 몇 경기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 그게 연패가 생기면은 시즌 막판 돼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연고지의 어떤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전 세계가 들끓었잖아요. NBA를 좋아하는 나라들은 골스가 최다승을 깬다, 막 커리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뭔가 됐다면 OKC는 그런 정도로 페이스로 달려도 막 그런 식으로 막 조명을 해서 막 하이라이트가 모이는 느낌처럼은 가지 않을 것도 같아가지고 조금 가면 또 모르죠. 가게 되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만 도전한다. 조심을 하면 결국 근데 그 프런트의 어떤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충분히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는 뭐 깨고자 한다면 네, 깨고자 하면 충분히. 그러면 어차피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1516 골스랑 많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듀란트가 오기 전에 골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가상 대결로 물론 이거 미르님이나 위원님이나 상상을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이게 판타지적으로 두 팀이 7전 4선승제 경기를 펼친다 하면 어느 팀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저부터 얘기해도 네네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OKC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한 4승 1패, 4승 2패 정도로 OKC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물론 그 10년이라는 시간의 갭 차이에서 그만큼 발전을 했고 사실 15, 16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현대 농구의 추구한 오펜스의 어떤 시초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모델인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1516 시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슈팅 기반의 그런 팀이라는 게 슈팅이라는 게 그 리그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거의 핵폭탄, 뉴클리어 폭탄과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팀들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당시의 워리어스의 어떤 슈팅이라는 것도 어떻게 지금으로 갖고 오면 뭐 한 리그에서 10등 정도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수비의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똑같이 데스 라인업이라고 해서 뭐 이제 스몰 라인업 5명 있고 한데 그 스몰 라인업 5명은 명백한 어떤 약점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달라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지만 근데 하지만 OKC의 약점이 뭐냐? 지금 베스트 5에서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에이스 대결에서도 뭐 OKC가 밀릴 이유가 없고 물론 듀란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골든스테이트 1516이라면 저는 OKC의 손을 4승 1패 정도로 들어주고 싶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15, 16 시즌 파이널에서 그 클리블랜드가 이겼잖아요. 그때 시리즈 3승 1패로 앞서다가 뒤집혔는데 뭐 그린이 출장 정지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 시리즈를 바꾼 가장 큰 계기가 그 커리를 공략한 거였잖아요. 매치업 헌팅 해가지고 르브론이 커리를 공략을 하면서 시리즈가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빙도 심지어는 커리랑 매치업 시켜가지고 득점하고 결승골도 그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농구가 없었어요. 거기에 매치업 헌팅 시초였는데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커리는 그 당시 수비력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고 그게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쪽에는 그린 같은 애들은 외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달라도 마찬가지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홈그랜드 3점을 넣을 수 있고 제런 윌리엄스도 3점을 던질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고 이게 장점이고 게다가 수비에 구멍도 없고 오히려 더 10년 차가 더 생겨서 그때 농구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몇 승 몇 패 정도로 생각? 저는 4승 2패로 오클라호마 시티 선정. 많은 골스 팬들의 어떤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 근데 약간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약간 이성적인 골스 팬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의견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15, 16개 골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치업 헌팅을 당할 때 커리가 SGA나 제일런 윌리엄스나 아니면 뭐 채트 홈그레이나 이런 애들 상대로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지금 커리 그 이후에 커리는 그걸 버텨낼 힘이 있지만 그 당시 커리는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골스는 플레이오프 정규리그에서는 엄청났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컴파에서도 OKC한테 거의 만약에 또 공교롭게도 썬더한테 또 떨어질 뻔했고 3승 1패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역전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쨌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거 약간 번외로 그 SJ랑 듀란트 논쟁이 최근에 있었어요. 뭐 웨스트브룩도 포함해서 SJ가 프랜차이즈 최고의 스타가 됐냐 이런 논란이 커뮤니티 조금 나왔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최고의 스타. 네, 그러니까 원래는 듀란트 서버럭이 있었지만 이제는 SJ가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승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외국 영상 중에 막 경기장 앞에서 막 팬들한테 마이크 들고 듀란트 뭐 SJ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게 영상이 있거든요. 다 SJ라고 하던데 OKC 팬들이 거의. 듀란트가 게다가 뭐 자의로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어떻게 보면 없을 배신하고 텐데.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어 들어간 이렇게 그런 표현 자주 나왔어요 벌써. 네네. 아, 네. 그러면은 정말 오클라호마 시티 진짜 뭐 할 얘기가 진짜 없네요. 사실은 꾸역승을 해도 어쨌든 그것도 강팀의 품격인 거고 뭐 압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진짜 그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위원님이랑 얘기했는데 뭐 말이 좋아서 서부 빅3 저희가 그랬잖아요. 근데 티어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덴버나 휴스턴이 단기전에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덴버도 뎁스가 상당히 두터워졌고 수비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SJ보다는
요키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한 수 위라고 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감독이 어떻게 준비를 해오냐 그것이 초반에 들어맞는다면은 그런 그 전력차가 조금 나는 팀이지만은 초반에 기세를 잡았고 그 전술적인 우위가 있으면은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빨리 플레이오프를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NBA를 거의 뭐 30년 가까이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규 시즌이 정말 약간 부질없어진 요즘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규 시즌 우승팀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당연히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정규 시즌을 잘 못해도 충분히 맞아요. 그 정규 시즌이 중요해진 거는 이제 프린을 갔냐 마냐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 가서 거의 2경기를 더 치르는 게 골든스테이트에게는 작년에 부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직행을 하면은 뭐 4, 5번 시드도 지난 시즌에 인디애나처럼 사고를 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의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눕는 팀들은 초반부터 누워버리니까 이제 막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우리 팀이 3위 됐다. 막 우리 팀이 2위 됐다. 막 약간 이걸 되게 약간 목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홈코트 어드밴티지 뭐 이런 거 되게 목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6위 안에만 들면 돼. 약간 이런 맥락으로 좀 바뀌어. 근데 말씀하신 게 정확히 데이터로도 나타난 게 그 올해 제가 프롭 때 기사 하나 썼었는데 그게 이제 홈코트 어드밴티지의 종말 뭐 이게 그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플레이오프를 완전히 다 치른 다음에 쓴 기사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한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중요했던 이유가 그 홈에서 승률이 한 55%에서 54% 사이 정도로 형성이 됐었는데 그 갭이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거의 50% 정도밖에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특히 홈에서 오히려 더 많이 잡히는 형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팅 기반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그 홈 어웨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날의 슛감 뭐 이런 게 모든 걸 결정하는 리그가 되어버려서 플레이오프마저도 아무래도 저는 좀 대책이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가끔 어떤 시리즈를 보면 플레이오프 시리즈 보면 홈에서 다 졌다가 네. 원정에서 다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말씀하신 그 진짜 슈팅의 확률이라는 확률 싸움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원님은 이런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원래 홈에서 극강인 모습을 보여줘야 플레이오프가 재밌고 막 그렇잖아요. 원래 근데 뭔가 좀 그게 좀 많이 완화되고 지금 희석되는 느낌인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저는 근데 인기 있으려면 홈 승률이 높은 게 당연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홈 팬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야지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있기 때문에 정규리그도 치열하게 치르고 이러니까 당연히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 그러니까 바둑 같은 거 보면은 흑백에서 집을 더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기가 되면 뭐 한 홈팀은 2점을 더 주고 경기를 한다던가. 해야 나중 되지 되면 않을까. 진짜 그 1위 팀의 메리트가 물론 이제 프린을 몇 경기 더 치르고 온다라는 팀이랑 만난다는 그건 있지만 그렇게 메리트가 세다고는 생각이 또 안 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3위, 6위 뭐 이런 거는 이제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중요하지 않. 맞아요. 1라운드에서 뭐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작년에 인디애나 4번 시드였잖아요. 사실 잡을 수도 있었죠. 오클라호마 시티를. 6번 시드일 때도 뭐 컴파 가고 인디애나는 그랬었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좀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NBA 컵도 사실 그 한 경기 더 하는 우승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체력만 더 갈리고 맞아. 그리고 정규리그에서도 컵 대회라는 명목으로 이제 무조건 그런 스타 선수들이 더 나와야 되니까 그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게 오히려 로드 매니지먼트 뭐 나중에 그거 주제 얘기를 하겠지만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컵 대회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담 실버가 돈 더 챙기는 거 외에는 구선들에게 뭐 선수에게 뭐 보너스 더 주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고트 농쟁할 때 보면은 르브론이 컵 대회 우승했다고 해서 이거 더 쳐주는 거 이런 없잖아요. 정규리그 우승 못하면 뭐 아무런 맥락 없는지 컵 대회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력서에 추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고트 농쟁에서 그런 거 보면 컵 대회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력서로 따지면 워드 1급 이런 거 아닐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약간 운전 따는 건 보통 힘든데 이거? 이제 아무도 봐주지 않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컵대회가 진짜 싫은 게 돈지 씨도 비슷한 인터뷰를 했는데 코트를 되게 맞아요. 색상을 눈도 좀 그 아픈데 눈뽕이 좀 심한. 근데 실제로 예. 좀 미끄러웠다고 이거 뭐 돈지치 피셜이긴 하지만 어저께 엄청 미끄러졌어요. 어저께 레이커스 선수들하고 클리퍼 선수들 엄청 미끄러졌고 저는 보기가 되게 눈 아프던데 보기가 너무 안 좋던데. 색을 좀 연하게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색을 좀 원색을 써가지고
올해는 이제 좀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카고 불스는 거의 막 시뻘건 돼서 막 응구를 하니까 이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건 실버가 좀 잘 못한 건가요? 근데 돈 버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에메리츠컵이잖아요. 그 스폰서 돈을 버는 걸로는 실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네마틱은 진짜 멋있거든요. 컵대회 시네마틱 선수들 나와서 막 컵 잡으러 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아직은 초창기니까 그렇지 나중에 되면 컵 대회가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왜 나중에는 컵 대회도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르브론이 초대 우승자가 되면서 뭔가 나중에 권위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제일런 브런슨이 MVP를 받거나 이랬으면 뭐 아닌가 제가 너무 뉴욕을 비하하는 건가요?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컵 대회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떨어졌죠 이미 8강에 못 올라간 걸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다들 그렇게 관심은 많지. 그런가? 네. 아니 근데 지금 1패인데 아 그러네. 그럼 하는데? 올라갔나?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겠나 올라갔겠다. 이거 결승전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한번 보면 오클라호마 시티 지금 썬더가 3승 0패 그래요? 피닉스랑 같이 3승 0패로 저는 공동 컵 1위. 대회 그리고 참 궁금했던 그거였거든요. 컵 대회 결승 기록은 이거는 뭐 정규 기록에도 합산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 플레이인 토너먼트 기록도 플레이오프의 기록이 포함 안 되잖아요. 포함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르브론 기록은 좀 더 올라갈 건데, 그죠? 그래도 결국에는 그 총 득점 뭐 이 정도 올라가는. 네, 올라가겠죠. 그런 것 좀 해주지. 그러면 좀 더 열심히 뛰지 않을. 뭐 약간 합산 시켜주는. 근데 너무 경기가 그게 막 한 그러니까 경기요. 프린 같은 경우에는 프린은 플레이오프 기록에 안 들어가잖아요. 프린도 컵 대회도 뭔가 좀 해주고 이력서에 좀 이게 이력서에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걸로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 약간 뭐지? 그 지금 이제 프린도 생겼고 이 인시즌 토너먼트도 생겼고 앞으로 더 이 정규 시즌 내에 이렇게 뭔가 각종 요소들을 더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리그가 좀 셀러리 캡 조항도 약간 익셉션 같은 게 나중에 계속 생겼잖아요. 뭔가 이 정규 시즌이 82경기를 가지고 조금씩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욱의 어떤 개입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일정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경기 수는 그대로지만은 조금 리그를 일찍 시작하고 조금 더 늦게 끝나는 걸로 해서 백투백 경기를 좀 많이 줄여주는 게 지금 같은 페이스에서 버텨낼 수 없거든요. 특히 노장들은. 그래서 경기를 조금 일정을 10월 초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해서 일정을 조금 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파 끝나고 파이널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그 리그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막 거의 막 일주일 넘게 쉬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1차전을 미리 잡아놔서 방송국 사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진짜 플레이오프가 중간에 만약에 시리즈가 일찍 끝나면은 그 다음 시리즈 빨리빨리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파이널은 중간에 잡혀버리면은 그걸 땡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텀이 생기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팀들도 백투백 경기가 좀 없고 이러면 뭔가 이 선수들의 이 경기 감각을 위해서라도 이 인시즌 토너먼트에 조금 더 뭔가 할애를 할 그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는 워낙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니까. 근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억지로 의무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컵 대회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 생각이나 그쪽 기획자들 생각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베네핏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지명권 같은 거. 선수. 네, 뭐 좀 파격적으로 확실히 팀 차원에서 좀 전력을 업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플레이오프에서 이득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솔직히 좀 돈 배당금을 더 준다. 이건 사실 맞아요. 에이스 선수들한테는 배당금을 더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샐러리 캡의 예외를 좀 더 주는 그런 이런 게 더 것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구단도 차원에서 열심히 할 거고 선수도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샐러리 캡 세컨 웨이프랑 뭐 몇 %더 추가해 주 네, 이런 뭐- 식으로 되면은 열심히 뛸 것 같은. 뭐 예외 조항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외 조항 괜찮다. 예를 들면 뭐 컵 대회 뭐 챔피언 약간 익셉션 이래가지고 네, 약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구단 식으로. 자체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투웨이를 한 명 더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이렇게 투웨이 더 쓰는 건 안 할 거. 너무 세지면 샐러리 또. 캡의 익셉션을 좀 더 준다던가. 근데 그런 식으로 베네핏은 언젠가는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뭐 진짜 명예고
돈도 솔직히 좀 없는 사람들한테나 그거지 스타들한테는 사실 뭐 너무 적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좀 하위권 팀들이 좀 컵대회에서 잘하면 그것도 이제 뭐 상위권 팀들이 뭐 잘한다 그러면 본인들 니즈에 맞게 좀 상위권 팀들은 셀러리 캡에 뭐 예외를 주고 약간 좀 못하는 팀들이 우승을 했다 그러면 뭐 지명권에서 탑3 안에 보장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네. 예. 그러면 못하는 팀들도 열심히 하겠네. 근데 부작용이 그러면 그때까지만 잘하고 그날 딱 그 경기만 잘하고 정규 시즌은 내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경기에 그 가해지는 컵대회에 어떤 대한 엄청난 그 가치는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엄청나게 컵대 될 같은 거라고 가치는 생각. 높아지겠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그 1위랑 브루클린이랑 붙는데 브루클린은 만약에 이걸 이기면은 막 다음 시즌 탑 3가 보장된다. 미친 듯이 하지 않을까요? 진짜 OKC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동기부여를 작용을 한다. 그 정규 시즌의 가치가 너무 떨어질까봐. 근데 어차피 컵대회가 정규 시즌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네, 대신 상관없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수시 그 최저 맞추는 것처럼 이거에 우승한 그 하위권 팀은 정규 시즌 뭐 순위 어디 안에 들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 약간 이렇게 하면 과도한 탱킹을 네, 그렇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탱킹을 방지하면서 컵대까지 살리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괜찮은 아이던데. 이거 뭐 어떻게 영어 좀 되면 미국으로 좀 제가 메일을 하나 이따 보내려고 그 NBA 사무국에다가 메일은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 정했어요. 아직 그 GPT한테 시킬 예정입니다. 후킹이 돼야 돼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그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73승 뭐 갱신 여부를 이거 끝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NBA도 2차 드래프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로스터 스팟 10개 밖에서 벗어나는 선수는 이렇게 저희 야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섞어서 막 그런 제도는 시도해본 적이 없나요? 그런 건 옛날에 없죠. 신생팀이 태어나면 그 이렇게 좀 안 익스텐션 쓰는 드래프트라고 하죠. 그게 경우 굉장히 하죠.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해보면 좀 별로일까요? 그 재밌었나? 아니 막 누구를 어차피 슈퍼스타들은 그냥 남아 있고 그치, 8명 외의 선수들 데리고 가는 건데. 아무튼 뭐. 야구는 뭐 그런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농구는 그런 제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73승 갱신 여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컵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명예 말고는 사실은 우승까지 가는 여정에서는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처럼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 굳이 이 기록을 깨려고 본인들의 플랜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높은 확률로 73승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모르죠. 정말 힘을 빼고 벤치 선수들만 내보냈는데도 워낙 뎁스가 두터워서 경기를 다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시즌 한 5경기 남겨놓고 74승에 도전할 정도 되면은 할 만은 할 것 같은데 시즌 마지막 경기 가서 74승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 요 74승 페이스는 지금 조명하기엔 조금 이르고 그래도 한 50경기 이상은 지나봐야 마지막 그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즈음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이번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